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봅니다. 오늘은 한 방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말을 가급적 천천히 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1.25배나 1.5배 재생 속도 좀 빨리 두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클론 자스퍼로 인해 피해를 본 퀸슬랜드 북부 지역에 호주 군까지 투입되어서 피해 주민을 돕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을 위해서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에 나섭니다. 어제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은 이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풀어 피해 주민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케언즈, 코스와라 코스트, 쿠크, 더글라스, 호프베일, 마리바, 더 태블랜드, 우잘우잘, 야라바 등 퀸슬랜드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은 오늘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이후 절차에 따라서 성인 기준 최대 1000불, 아이들은 400불까지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한 차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직접적 피해를 받은 개인 사업자와 일자리가 불안정해 버린,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어 버리거나 없어져 버린 근로자들은 재난 극복 수당 13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가 줄어들면서 확실히 상황은 더 나아지고 있나 봅니다. 케언즈 공항이 물난리를 제공했던 바롱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공항도 다시 열렸다고 하고, 정부도 경고령을 해제하였습니다. 요 며칠 안으로 비가 엄청 올 것이라는 예보는 따로 없어서 더 이상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당국은 여전히 침수, 범람 등의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어제 날짜로 케언즈와 카스와리 코스트, 그런 지역에 전기 차단되었던 2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복구를 하여서 전기 공급이 다시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천 채 가정에 전기 공급이 차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항공편으로 손상된 전력망 파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해필 크리스마스 앞두고 이게 뭔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05년 MCG에서 열리는 AFL 그랜드 파이널에 테러를 저지르겠다고 작당을 하다가 잡혀서 나중에 유죄를 받고 깜빵에 살고 있던 압둘 아셀 벤브리카가 어제 석방되었습니다. 2009년 최종 유죄 판결 받고 2020년도에 형기를 마쳤었는데, 워낙 위험 인물이라 당시 정부가 재구금을 요청하였고, 당시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재수감되었었는데, 압둘의 변호사들이 이제는 범죄 위험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니 풀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어제 빅토리아주 대법원은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조건이 달리기는 하였습니다. 30가지 정도 되는 조건에는 통행금지, 전자감시장치 설치, 심리치료, 테러 범죄로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과는 소통도 금지,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빅토리아주 대법원은 위험이 현저히 감소된 사람에 대해서 계속 감옥에 잡아둘 수는 없다면서, 다만 앞으로 1년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상당한 수준의 감시를 하면서 사회에 풀어주는 것이다 라면서 판결하였습니다. 석방 결정 이후에 각계각층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은 사법부 결정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면서 국민들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고, 법무부 장관 마크 드레이퍼스는 이번 석방 조건에 대한 수정이나 재판 결과 자체에 대한 재심 요청 이런 방법은 열려있다 이런 말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예전에 그 현 야당 대표 피터 더튼이 장관하던 시절, 이민성은 아니고 하여튼 장관하던 시절에 압둘의 시민권 박탈해야 한다 이렇게 법원에 신청했다가 패소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야당에서는 당연히 국가의 사법체계가 무너졌다, 정부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였고, 일부 변호사 단체에서는 석방 반대를 위한 법리를 따지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늘 존재할 텐데, 이런 애들은 재범을 한번 해버리면 그때는 너무 치명적이라서 마냥 인권이네 뭐네 하면서 풀어두기에는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멜번 시내 쪽의 사우스뱅크 코벤트리 스트리트에 있는 한 아파트에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침 8시 10분에 신고 접수되었고 신고 접수되자마자 18명의 소방관과 3대의 소방차, 경찰이 투입되어서 불은 12분 만에 진담이 되었습니다. 11층에 거주하던 60여 명의 거주민들이 긴급 대피하였고 여성 1명이 연기 흡입, 남성 1명이 화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압 후에 1시간이나 지난 후에 대피했던 주민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화재도 이 11층에서 시작되었고 11층 자체가 자욱한 연기로 인해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 원인이 그 e-스쿠터, 전동 스쿠터에 장착되어 있는 리튬 충전지 그것 때문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안 그래도 지지난주에 빅토리아주 소방안전청 파이어 레스큐 빅토리아 소방안전청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선물 아이템으로 전동 스쿠터가 인기를 얻으면서 요거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FRV가 나름 조언을 한 내용은 제품은 평판이 좋은 제조사의 제품을 구입하고 그러니까 듣보잡은 피해라. 제품하고 같이 온 충전기와 충전선을 이용하고 충전 부품을 개조한다거나 하지 말고 충전이 다 되면 바로 충전을 중단하고 충전지를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해 두지 말고 충전지를 인화성 물질 곁에 두지 말고 가급적 화재 경보기가 있는 공간에 두고 충전기 모양이 변형되거나 과열 반응이 보이면 사용을 중단하고 또 방문이나 출구 주변에서의 충전은 삼가하라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사지 마라, 팔지 마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소방당국 발표에 따르면 요즘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리튬 충전지로 인한 화재 사고로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스쿠터 관련한 뉴스가 또 있습니다. 요즘 멜번에 있는 병원들 응급실에는 헬멧도 안 쓰고 술에 취해서 스쿠터를 타다가 자빠지거나 해서 다쳐서 들어온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침 로얄 멜번 병원이 작년 자료를 분석하여서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47명의 스쿠터 관련 사고로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왔는데 2월에 꼴랑 5명의 부상자가 응급실로 들어온 것에 반해 12월에는 40명, 40명의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인간들 중에 4분의 3이 음주 상태였다고 하고 3분의 2는 헬멧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균 연령은 29세, 성별은 남성이 68% 더 많았다고 하고 이것들 치료한다고 들어간 돈이 자그마치 1.9밀리언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냥 길 가다가 이것들한테 바쳐가지고 응급실로 들어온 사람도 9명이었다고 합니다. 여튼 들어온 환자들 중에 21명이 중상이었고 1명이 뇌손상으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술에 취해서 스쿠터 몰다가 사고 쳐서 병원 들어온 인간, 헬멧도 안 쓰고 댕기다가 사고 나서 들어온 인간들 치료는 이 우리 세금이 투입되는 메디케어로 커버해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냥 일시적으로 연말 되면 이용 금지 조치 하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면 더 좋겠습니다. 우럴스가 소리 소문 없이 자파스를 진열대에서 내리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몇 남지도 않은 호주의 상징과 같은 군것질거리를 콜스나 빅W, 동네 슈퍼 다 파는 것을 호주의 대표 슈퍼마켓 우럴스가 슬쩍 삭제시켜버리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제일 맛나는 초콜릿이 없어졌다 이런 푸념과 지가 사는 시골 동네에는 우럴스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경우냐 하소연도 있고 호주산은 무조건 없애버리겠다는 기업 이념을 따른 것이다 라는 비아냥도 나옵니다. 우럴스 입장은 항상 하는 내부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고객들이 찾는 물품을 항상 비치해 두고는 싶지만 이것저것 따져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결정 나면 그 제품을 빼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도 같은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자파스 뭔지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오렌지 맛이 들어간 초콜릿인데 동그랗고 딱딱하다고 합니다. 70년대 극장에서는 이걸 많이 팔았다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당시에는 그 극장 바닥이 나무 바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영화 이래 보는데 요거 먹으려고 이렇게 꺼내다가 떨어뜨리면 딱 하고 똘똘똘똘 굴러다니는 소리 때문에 영화 너무 방해된다 이렇게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하긴 어릴 때 생각해보면 어두운 극장에서 영화에 한창 집중하는데 부시럭거리는 소리, 구운 오징어 냄새,
그런 거 참 싫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